프로이센 군에 점령된 프랑스 루앙 지방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마차를 빌려 르 아브르로 가기로 합니다. 전쟁을 피해 여차하면 영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입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은 상인 부부, 귀족 부부, 퇴역 장교 부부, 혁명가, 소녀 2명과 비갯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살찐 매춘부 엘리자베스 루세입니다. 점심을 토트라는 곳에서 먹을 예정이었지만 마차는 오후 늦게까지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비갯덩어리 루세는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한 여러 끼 분량의 음식, 즉 젤리에 절인 통닭, 거의 관파이, 종달새 파이, 훈제 소혀 한 덩어리, 과일, 과자, 빵, 포도주 등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녀는 충분히 여유있게 살고 있지만 프로이센 군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집을 떠나기로 한 애국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보이는 승객들은 처음에는 엘리자베트를 경계했지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녀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토트 지방에 도착했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 마차는 다시 출발하지 못합니다. 프로이센 장교가 엘리자베트에게 잠자리를 요구했고 그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장교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약 10명의 사람들은 결코 떠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애국심 때문에 프로이센 장교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는 엘리자베트를 설득시켜 어떻게든 이 장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온갖 감언이설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교까지 결부시켜 잘못된 일도 의도만 좋다면 상관없다는 식의 대화를 나누고 백작은 그녀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그녀를 설득하는 데 한몫합니다. 결국 그녀는 일행들의 감언에 속아 프로이센 장교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날 떠나게 된 일행들은 여행을 위해 음식들을 꾸리고 그녀가 전처럼 마차를 타기 위해 나타나자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공복을 느끼고 하나둘 싸온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지만 엘리자베트에게는 그 누구도 말을 걸지도 음식물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일행들에게 그녀가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분노와 슬픔에 목이 메어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흐느끼게 됩니다. 준비해온 음식을 다 먹고 난 코르니데는 휘파람으로 마르세즈를 프랑스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디에프에 이르기까지 내내 휘파람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마차가 지나가는 길 내내 그 휘파람 속에 섞여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기드 모파상의 새로운 소설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앞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제목인데요. 비갯덩어리라는 중단편 소설입니다. 미국의 오 헨리, 러시아의 안톤 체호프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기드 모파상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목만으로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모파상의 외삼촌은 플로베르와 친구였고 모파상은 플로베르로부터 문학 지도를 받으며 그를 통해 에밀 졸라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게 됩니다. 졸라와 모파상 등 5명의 작가가 모여 1883년에 매당의 저녁이라는 소설집을 냈는데요. 여기 비갯덩어리는 그 책에 실린 소설이고 모파상의 데뷔 작품이기도 합니다. 스승인 플로베르가 극찬을 했다는 이 소설의 주인공 엘리자베트는
실존 인물로서 소설 속에 서술된 그대로 볼드 쉬프라는 이름으로 루앙에서 널리 알려진 창녀였다고 하고요. 여기에 실린 이야기 줄거리만큼은 쉬라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무언의 폭력이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을 했죠. 하지만 마차에 탄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야, 내 잘못도 아니잖아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긴 하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마차에 타고 있는 승객 중에서는 수치를 느껴야 될 행동이라 부르짖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엘리자베트를 말리지 못했고 같은 마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